이제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죠.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이게 점점 나오고 있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갑질한 의혹을 SBS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. 자, 최선호 논설위원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 예, 일단 이제 8시 뉴스에서 이제 전한 내용인데 그 전직 보좌관들 여러 명하고 이제 저희 취재팀이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이 뭐 집에서 나가면서 집에 이른바 생활 쓰레기 같은 그런 게 들어있는 박스를 이렇게 전달하면 그 보좌관이 그걸 이제 분리수거하듯이 버려야 했고 네. 또 어떤 때는 저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 있어서 그거 수리를 부탁해서 이제 그 보좌관이 가서 그걸 살펴보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했고 뭐 이런 형태의 이른바 갑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.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. 또 관련해서 이제 유사한 보도가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5년 정도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좌관이 그러니까 51명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. 그 말은 46명이 이제 교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. 물론 이제 이 46명이 전부 다 이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 승진하면서 교체가 되면서 숫자는 약간 오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이른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이 갑질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비서는 생활비서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비서가 아니라 생활비서처럼 썼다라고 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생활비서. 그렇습니다. 이 정치인의 참모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김진욱 대변인도 남다른 그 소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태움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막는 법을 발의하고 하면서 뭐 사회적 약자의 어떤 권익의 보호의 목소리를 좀 높여왔던 의원인데 실제로 보좌진한테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. 글쎄,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놓고선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국회의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직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왜냐하면 의원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또 그 의원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존재들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. 개인들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의원실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원 면직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언들이 물론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강선우 의원의 입장 표명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의원실에서 의원하고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개인적인 가족과 같은 그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또 그 의원의 어떤 사생활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옳은 일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포함되고 여기서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저는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보좌진과의 어떤 오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갑질을 한 가해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얘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하민경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게 지금 뭐 강선우 장관 후보자 말고도 뭐 논문 표절 의혹 있는 뭐도 있고 뭐 자녀 뭐 유학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할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
이 역량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번에 좀 국민의힘 뭐 남다른 각오라든지 뭐 자세가 있습니까? 일단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한 것이 이제 7대 그 인사검증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없었던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기준이었는데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, 그러나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로 적격한 후보자들이 나오셔서 여야가 다 합치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유독 이 이재명 정부 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는다, 이런 분들이 많고요.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깜짝 놀랐다, 이런 부분이고요. 또 보좌관들은 이 보좌진들이 상당히 좁은 세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서로 이게 누군지 다 뻔히 아는 상황에 이름을 얘기를 하고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증언을 한다라는 것이, 이게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, 아마 보좌진 측에 이제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가 싶고요. 또 뭐 5년 동안 46차례 이제 보좌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원이 참 괜찮은 의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전에 기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게, 그 방에 보좌진들이 얼마나 자주 교체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, 또 저기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나왔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법을 위반해서까지 본인의 자녀들을 그렇게 미국 유학시키고, 뭐 미국 유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, 그것도 제자의 그 논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탈자까지 똑같은 그런 논문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통령실에서 보시고 지명 철회를 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치 여담 야담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, 그리고 최선우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.